오늘은 요 문제부터 요 조용할수록 더 귀를 이라는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드스톡이라는 문제고요. 이런 채팅을 가로챘다라고 하는 내용의 문제랑 피켓이 하나 주어지네요. 피켓을 일단 열어볼게요. 참고로 오늘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별로 크게 걱정 안 하시고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제 화면 잘 보이세요? 네, 일단은 문제를 보시면은 제가 패킷은 미리 받아놨어요. 이 패킷은 캡처된 날짜가 한 3년 전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네임이나 그 다음에 그 파일에 대한 어떤 속도 그리고 파일 크기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문제에서 의도하는 내용은 또 특정 문제를 찾으라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그 저희가 찾아야 되는 키는 그 BITS CTF 비츠 CTF 그리고 키는 이런 문자를 다음에 꺽쇠 안에 있다라는 것 같아요. 이걸 복사해서 일단 스트링으로 뽑아 보려고 합니다. 스트링스는 이렇게 스트링스로 입력하시고 그다음에 원하시는 검색할 파일명 입력하신 다음에 n이라고 해서 저는 뭐 10개 단어 이렇게 출력을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 중에 저희가 찾고자 하는 거를 그래브로 BITSCTF 검색하시면 이런 식으로 바로 플레이가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되게 쉬운 문제죠. 와이셔크까지 열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답을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다음 문제로 넘어갈게요. 네, 다음 문제는 우리의 제일 귀여운 이라는 문제고요. 그 stego.pcap 이라는 파일을 받아서 열어보겠습니다. 받았고요. 여기서는 뭐 따로 힌트가 없으니까 스트링스로 파일을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문자열들이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잘 보기 힘드니까 10글자 이상으로 봤을 때 뭐 특이점이 딱히 안 보이네요. get message.png 호스트는 이걸로 받은 것 같아요. 이 파일을 저희가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건가 싶은데 일단은 네, 이 문제는 이렇게만 봐서 스트링으로는 나오지가 않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뭐 포모스트로 일단 파일을 카빙해 그러면 아까 받은 것 중에 파일이 안 나오네. 그러면 와이샤크로 한번 열어볼게요. 스테이크.pcap을 열어서 주고받은 통신이 있고 요청과 응답만 필터해서 보면은 요청과 응답 pcap은 HTTP request full URI 그리고 HTTP response 코드 200으로 잡으시면 요청과 응답을 두 개만 보실 수가 있어요. 이 필터가 없으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바로 가기 필터를 이렇게 설정해서 보고 있습니다. 플로우 스트림으로 보시면 PNG가 받아졌고 쭉 이런 내용이 있는데 사실 뭐 이것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파일을 오브젝트 아웃풋 HTTP로 해서 pkb 바이트가 있는데 사실 이거를 다 받아서 봐도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의도하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의도하는 거가 뭐냐면은 보시면 좀 특이한 점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L7에서 뭐가 없으면 L4 레이어를 봐야 되는데 TCP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특이한 게 뭐냐면 요청을 보낼 때는 get 메시지로 보내서 푸시 에크 아니 에크 또는 푸시 에크가 나가고 응답을 줄 때도 푸시 에크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플래그가 에크로 나오죠. 그래서 이 플래그를 쭉 보다 보면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걸 좀 늘려서 봐야겠구나.
여기서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TCP 통신을 할 때 여기 하단에 보이시죠? 씬이라고 이 씬 플래그가 설정이 돼서 나가요. 씬 그리고 씬액 그리고 에크 이렇게 해서 3웨이 핸드쉐이킹으로 TCP 통신에 대한 기본적인 세션이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get 메시지 PNG를 보낼 때는 그 말씀드린 플래그가 세팅해서 나가는데 일단 여기 플래그도 이상해요. 넌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 응답을 줬을 때 에크.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요청했던 애가 에크를 보내고 받을 때도 에크로 받아야 되는데 보통 푸시 에크로 받거든요. 근데 여기 얼전트라고 돼 있어요. 얼전트 플래그는 보통 나가진 않아요. 긴급으로 세션을 차단하거나 아니면 어떤 서버 에러가 발생하거나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패킷 얼전트가 잘 보이진 않아요. 리셋이나 뭐 핀 이런 건 보여도 이 얼전트를 아무래도 이 출제자가 임의로 강제적으로 넣은 것 같은데 이 얼전트에 보시면은 얼전트 포인터라는 게 있거든요. 얼전트 포인트 값을 저희가 한번 추출을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체크썸 밑에 보시면 얼전트 포인터라고 나와 있죠. 이 얼전트 포인터라는 거는 그 얼전트 특정 고유의 값을 지정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얼전트 포인트 값 0, 얼전트 포인트 값 84 이런 식으로 나와 있네요. 70. 그럼 저희는 얼전트 값만 뽑아서 한번 보려고 해요. 이 얼전트가 세팅된 패킷을 찾아서 포인터만. 그러면 사실 TCP 이게 어떤 필드로 검색해야 될지 모르실 때는 마우스 우클릭 하셔서 어플리, 어플라이 에즈 필터를 누르신 다음에 뭐 셀렉트를 누르셔도 되고 아니면 또는 TCP 플레이 쳐도 여러 가지 옵션들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저는 얼전트 포인트 논 제로 그럼 제로가 아닌 것만 뽑게 됩니다. 네. 제로가 아닌 거.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검색해도 되겠구나. 얼전트가 있는 거는 다 나오니까. 그러면 이 옵션을 가지고 필터식을 만들 건데 또 이런 거 뽑을 때는 와이샤크로 이렇게 일일이 이렇게 검색해서 나온 결과를 일일이 뭐 메모장에 적으실 거 아니라면은 명령어로 진행을 하는 게 좋아요. T샤크를 보통 쓰는데요. T샤크 하신 다음에 그 제가 분석할 패킷 R 옵션을 주신 다음에 T라는 옵션으로 필드를 지정을 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2 옵션을 줘서 아까 검색했던 그 얼전트 포인터 있죠. tcp.얼전트 포인터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그 포인터에 대해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제가 뭐 오타가 있었나? tcp. 얼전트 언더바네. 네.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데 0값이 섞여 있죠. 0값은 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럴 때는 뭐 그래프로 마이너스 v 마이너스 2 v로 하고 0을 빼게 되면 0이 들어간 걸 다 중간중간에 있는 것도 빠지니까 v하고 정규 표현식 쓸 땐 그래프로 마이너스 2 옵션을 줘요. 그 다음에 시작한다는 이렇게 크랏 문자 넣으신 다음에 여기다가 0이라고 하시면 0으로 시작하는 건 다 빼고 값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딱 봐도 저희가 아스키 코드가 그 67부터 127까지 있다고 하면 그 127이 넘는 숫자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10진수로 보여지는 거예요. 10진수 값이고 이거는 아스키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진수고 제가 가지고 있는 툴로 되는지 볼게요 한번. 이거는 좀 오류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거 말고 그냥 뽑아서 이 띄어쓰기를 이렇게 그냥 계행을 띄어쓰기로 바꾸려고 해요. tr 하시고 이거를 띄어쓰기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인터넷 도구를 쓰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데시말이라고 있죠. 10진수를 넣으시면 이렇게 플래그가 나오네요. 플래그가 나오는데 좀 값이 이상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볼게요. 아, 네. 다시 뽑았어요. 다시 뽑았고 이렇게 값이면 제대로 나오네요. 아까 명령어에서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필드 tcp 포인터 모어 모어라는 거를 제가 넣어서 중간에 잘렸네요. 모어를 빼고 놨어야 되는데 그래서 요 값이 아스키로 바꾸면 이거고요. 이게 그 플래그가 되는 거. 그럼 이 문제를 풀고 다음 문제로 또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뭐 중간에 어려운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는 당신이 플래그를 찾을 수 있을까? 이 문제도 되게 간단합니다. 이거를 복사하셔서 이 문제를 보면 IRC 통신이에요. 그럼 주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요. other로 해서 IPTCP 통신만 있는데 스트링스로 일단 볼게요. 스트링스로 보니까 여러 가지 문자열이 있는데 일단은 여기 CTF라는 키워드가 있고 언더바 있는 거 봐서 이게 플래그 연속적으로 그러네요.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만 좀 필터링해서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요. 이렇게 CTF some breaks are good breaks. 네, 이렇게 플래그로 확인이 됐어요. 간단하죠. 피켓을 굳이 열지 않아도 스트링으로 아스키 문자열은 뽑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금방 풀었고 그 다음 문제 때때로 정답이 나타나지만 때로는 가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라는 문제고요. 이거는 피켓 건집으로 압축되어 있어서 압축을 푸신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 저는 이제 건집을 압축을 풀었더니 이런 피캡이 나왔어요. 피캡을 나왔는데 이 피캡 사이즈가 좀 커요. 96메가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셔크로 보는 게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아서 역시 스트링스로 좀 뽑아봤어요. 좀 플레이가 될 만한 게 있을까? 너무 많아요. 그래서 10글자 이상만 봐도 그래도 많아요. 그래도 많은데 유니크한 값이 없을까 하고 소트 유니크한 값만 한번 쭉 뽑아보면은 이렇게 해서 사실 찾기가 조금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중복되는 거, 중복되지 않는 거를 좀 분리해서 보자. 다시 소트로 정렬을 하신 다음에 정렬이 되면 유니크 카운트를 표시를 해서 몇 개가 중복되는지 다시 소트로 하면 가장 많이 나왔던 단어들 위주로 이제 소팅이 된 건데요. 쭉 보시면 이거는 어떤 시스템, 그러니까 VM웨어 관련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던 트래픽 같아요. 왜냐면 이런 것들 라이브러리가 쭉 있는 거 봐서는 이렇게 좀 패스워드 같은 키워드도 보이고요. 쭉쭉 보다 보니까 여기 좀 특이한 거 발견했어요. 나머지는 다 저희가 식별할 수 있을 만한 어떤 파일 형식인데 얘는 다르죠. 22번이나 나왔는데 그래서 이게 저는 그 캐릭터가 그 특수문자가 들어가지 않는 점에서 베이스 64 코드로 유출을 했고요. 그래서 베이스 64로 보면 이렇게 플래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뭐 어떻게 보면 게시인데요. 뭐 접근하는 방법에 따라서 저런 방대한 데이터는 접근법을 달리 가지면 오히려 좀 쉽게 풀리는 이런 문제 유형들도 있어요. 왜 답이 안 들어가지? 아, 제가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했네요. 미리 풀어보는 계정으로. 그렇나? 이걸로 맞고, 그 다음에 다음 문제는 살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부검 파일에 서명해 주세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kill.pkben지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이 pkben지가 데이터라고 나와요. 원래는 어떤 식으로 나와야 되냐면 이렇게 pkb라든지 pkben지라고 하는 파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로 나와더라고요. 그래서 와이샤크로 열어보면 깨진 파일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파일은 쓸 수가 없는 파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스트링스로 봤을 때에도 뭐 특이한 게 안 보였어요. 이런 뭐 PDF 보내는 포맷, XIF 헤더 같은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일단은 이 피캡을 열어보려면 네, 피캡이 손상된 것 같으니까 이 손상된 파일을 고칠 때는 피켓픽스라는 도구가 있어요. 리눅스에서 설치할 수가 있고요. 피켓픽스는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피켓픽스에 대해서 이렇게 옵션이 나오는데 간단해요. 피켓픽스 하신 다음에 그냥 파일명을 입력하시면 지가 알아서 픽스합니다. 보시면은 피켓픽스 킬 피켓png 피켓ng 이렇게 하시면 요 파일을 어느 부분들 포지션을 코렉팅했다, 수정했다라는 게 나오고요. 그럼 최종적으로는 success fixed라고 나오죠. 그래서 파일명이 fixed key.pkben지라는 파일로 최종적으로 저장됩니다. 다시 캡인포스로 볼게요. 그럼 정상적으로 나오죠. 파일에서도 pk 파일이 복구된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걸 다시 뭐 스트링으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뭐 소트 아까랑 좀 글자가 많이 다른 것들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손상된 거를 한번 풀어보고 복구시킨 다음에 스트링 같은 걸로 문자를 한번 봤었어요. 문자를 봤는데 여기에 뭐 플래그가 될 만한 거 플래그 검색하면 이렇게 딱 나오네요. 아, 즉 복구를 안 해도 사실 있었네요. 문자는. 어쨌든 설명하면서 이제 복구하는 것도 알려드렸으니까 복구하는 것도 이참에 피켓픽스라는 도구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래그는 이 손상됐든 안 됐든 확인할 수 있었다. 그렇구나. 그 다음 문제, 우리는 의심스러운 네트워크로 가르쳤습니다. 우리는 적이 중요한 데이터를 교환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데이터인지 알아내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 당신이 여기서 그 파일의 복사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일을 열어야 됩니다. 와이샤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건데 와이샤크로 한번 열어서 보라는 문제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일단 다운을 받아야겠죠. 다시 다운을 받아서 제가 풀어놓은 게 있어서 처음 다시 해볼게요. 받고 와이샤크로 한번 열어볼게요.
그럼 이렇게 쭉 통신한 것도 HTTP가 주로 있네요. 풀 URL로 보면은 요청한 메소드 중에 뭐 PNG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 주로 이미지 같은 파일을 받은 것 같아요. 이거는 특정 파일을 카빙해야 되니까 네트워크 마이너를 이쯤에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이너를 한번 몇 번 문제였더라? 25번. 25번 파일이 PKB 아니라서 그런 것 같은데 PKB로 저장을 해야 그 네트워크 마이너에서 불리거든요. 세이브 에이지 누르신 다음에 뭐 PKB로 저장하면 돼요. 그런 다음에 여기 나왔죠? 익스포트 네트워크 마이너에 넣으시면 간단하게 파일 카빙이 됩니다. 통신하는 애들이 나오고 이 파일을 보시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저희가 찾고자 하는 파일 중에 이미지들이 있는데 이미지라는 탭을 누르시면 보입니다. 누르면 바로 보이죠? 그 꺽쇠에 들어가 있고 PK 언더바 펀 느낌표 물음표 물음표 이게 플래그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플래그를 입력을 하면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이 맞다고 하네요. 다음 문제 LOL 팀이라는 의심스러운 팀이 있대요. 비밀번호를 바꾸고 있을 때 그들의 브라우저를 스니핑 패킷이 떴다는 건데 비밀번호는 뭘로 바꿨습니까? 피켓벤치를 여는 방법 모르십니까? 아니, 아는데 그래서 이 다음 문제도 이 피켓을 받았고요. TCP로 봤을 때는 뭐 토탈에서 패킷이 몇 개 없어요. 8개밖에 없네요. 스트링스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주고받은 게 있네요. 패킷을 쭉 보니까 API 어카운트 업데이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요청하는 헤더가 있고 이거 와이샤크로 봐도 바로 보일 것 같아요. 쿠키가 있었고 그 다음 팀 LOL 팀, 뭐 스쿨, LOL 스쿨 패스워드에서 플래그 하고 인코딩 글자 몇 개 있고 패스워드가 여기 있네요. 이게 곧 플래그 같은데 일단 인코딩 돼 있으니까 이거를 디코딩을 해서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패스워드겠죠? 네,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패스워드 같아요. 즉 플래그 no LOL team is not no admin account 그 되어 있는데 이게 곧 패스워드라고 하니 이렇게 푸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엔 당신이 캡처 파일에서 플래그를 얻을 수 있는가? 라는 문제인데요. 일단은 뭐 다운로드를 받고 똑같이 풀어보죠. 이 와이샤크로 한번 열어볼게요. 되게 쉬운 문제 같은데 이것도 역시 이지 피캡. 그래서 이 스트림이라는 필드는 이 세션, 이 통신 세션의 TCP가 몇 개냐는 건데 0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TCP 스트림으로 봤을 때 나오는 게 하나다. 하나 있네요. 플래그는 이런 특정 해시값인데 이거를 복구화를 해야 될지는 답을 일단 입력해 보면 알겠죠. 이게 바로 답이네요. 혹시 이걸 풀어보면 뭘까? 맞는 거는 따로 없는 것 같고
없구나. 그냥 한번 해봤어요. 어쨌든 여기까지 풀었고요. 다음 문제는 조용할수록 더 귀를 이라는 문제네요. 일단은 패킷 이것도 역시 받고 타르네요. 타르 파일 건집으로 한 번 더 묶었고요. 그래서 제가 풀어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프라이빗 채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ICMP가 있고 DNS, UDP, HTTP 통신이 조금 있어요. 일단은 이 문제는 약간은 좀 난해한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난해한 문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풀기에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그런 말씀 미리 드린 거고요. 와이샤크로 일단 열어봤었어요. 또는 스트링으로 봐도 별게 없었고요. 이렇게 쭉 문자 나와서 이걸 좀 정렬을 해봤죠. 소팅했을 때 이건 다 똑같은 문자예요. 뭐 파스트 이더넷 알아볼 수 있는 거고 카피라이트 시스코 관련 통신이네요. CDP 통신도 있었던 것 같아요. CDA 뭐 뮤인 특별히 플래그가 될 만한 키워드는 없어서 와이샤크로 기타 패킷을 보기 위해서 한번 열었었고요. 쭉 봤는데 별게 없어요. CDP 통신, STP 통신. STP 같은 경우는 이제 스위치랑 스위치 간에 스위치가 한 3개 이상만 그러니까 하나 노드가 마스터 노드가 있고 2개 뭐 통신 선로가 있었을 때 특정 마스터 노드나 특정 다른 홉으로 스위치 간에 그 맥어드레스 디폴트 게이트웨이나 디폴트 그 인아웃을 받는 업링크 쪽을 선택을 하게 되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라고 하는데 이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이 그런 룹을 방지를 해주는 통신이고요. 뭐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없었고 시스코 뭐 딜리버리 프로토콜에서 뭐 CDP 같은 통신도 특별한 건 없었어요. 근데 ICMP가 좀 많았어요. ICMP를 쭉 보다 보니까 좀 특이한 게 몇 개 있었는데 일단 필터링해서 보여드릴게요. ICMP 중에 리퀘스트 쪽에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분석하다 보니까 리퀘스트에서 어플라이 필터에서 셀렉트 누르시면 타입 8 리퀘스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요청한 얘는 소스 IP가 50. 여기 소스에 놓으시고 어플라이 더 필터 누르신 다음에 and not select 또는 and select 하면 같이 필터가 됩니다. 이 12, 50한테 리퀘스트 한 것만 쭉 보시면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 특이한 게 뭐냐면 여기 좀 보세요. 집중하셔서 0079죠. 006F 7520 이렇게 변하죠. 움직이는 이 헥사값 보이세요? 이게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값인데 ICMP를 보내시면은 그 보낼 때 고유한 아이덴티피케이션에 그 내가 리퀘스트한 거에 고유값이 랜드하게 생성이 돼요. 그때 응답에도 같이 매핑돼서 오는데 보통은 이게 0x 0066 이렇게 되는데 숫자가 좀 범위가 클 수 있어요. 난수니까. 근데 쭉 보시면은 127이 넘는 게 없어요. 그쵸? 그 말이 뭐냐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아스키 코드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많이 패킷을 보시다 보면은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제가 패킷 한번 만들어서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어 구글 쪽으로 핑을 한번 치면은 이렇게 생성이 되죠. 생성이 됐을 때 리퀘스트만 발라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이 요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이 보시면 46783 이렇게 나오죠. 64714 이게 숫자가 커요. 0x0000까지 2바이트까지 다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그 패킷은 안 그랬죠. 이 값이 127이 넘지가 않았잖아요. 좀 특이한 거예요, 그럼.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이게 난수인데 그런 소량 숫자로 통신이 가능한가? 인위적으로 만든
패킷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시 리퀘스트 필터를 걸시고 그 다음에 이 중에 ICMP 요청 안에 IP가 리퀘스트 10을 잡아서 좀 갑자기 먹통이 된 것 같은데 다시 네 이렇게 잡으시면 아까 처음에 보신 그 아이덴티피케이션 값을 보낸 리퀘스트에만 쭉 뽑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다시 아이덴티피케이션 보시면 아까는 뭐 6만, 4만, 2만 이랬는데 여기 34, 102, 뭐 130, 117 이런 식으로 나오죠. 얘네들만 뽑아야 돼요. 얘네들만 뽑는 방법은 이것도 이렇게 셀렉트 해보시면 필드 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ip.id네요. ip.id, 아이덴티피케이션 id 값. ip.id를 뽑으면 되니까 이것도 역시 t샤크로 뽑으시면 좀 편합니다. R 하신 다음에 프라이빗 채널 이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T 옵션을 주시고 필드에다가 우리는 뭐를 줘야 되나 아까 그 2로 ip.id만 뽑는다 했죠? ip.id 와이샤크가 됐네. 네, 그러면 이게 좀 ip.id IP 대 아이덴티피케이션만 뽑히는데 옵션을 몇 개 좀 필터 조건을 줘야죠. 아이디만 뽑은 거고 그냥 패킷에서 필터 조건은 제가 아까 패키지 열었을 때 Y로 디스플레이 필터는 이제 Y로 주시면 되고 아까 ICMP를 타입을 8로 했었죠. 리퀘스트. 그런 다음에 출발지 IP.source를 50.10이었어요. 10을 주시면 걔네만 뽑히겠죠. 그러면 저희가 원하는 거는 뽑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0000, 22, 68, 65, 72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끝에 두 글자만 필요하거든요. 사실 두 글자만 뽑을 때는 뭐 리눅스를 쓰고 있으니까 바로 뽑을 수가 있어요. 저는 컷을 써요. 이럴 때는 컷으로 해서 C 자른다. 그 뒤를 또는 뭐 여기 1부터 몇 개까지 자른다 이런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9개부터 10개까지만 필요하네요. 글자가 9에서 10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거만 뽑혔죠. 요거만 뽑힌 상태에서 그냥 헥사 값이니까 그 리버스 XXD로 옵션을 줘가지고 이걸 아스키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플래그가 나오네요. Here is your flag에서 secret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푸는 방식이었고요. 이렇게 일단 그런 포인트를 보시고 T샤크나 아니면 다른 리눅스 명령어를 응용하실 수만 있으면 어떤 문제든 풀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생각보다 쉽게 찾는 방법은 스트링으로 보시는 게 좀 더 빨리 찾을 수 있는 그런 팁을 전달드리고 싶었어요. 일단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 문제들을 좀 마무리하고 디스크 포렌식이나 메모리 포렌식으로 좀 넘어가고 그 다음에 좀 침해 사고 대응, 리눅스, 윈도우 침해 사고 대응에 대한 뭐 어떤 기법이나 도구들 소개로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